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엑스아비코인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계속적으로 제가 리플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이 리플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곧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그리고 또 대응하시는데 대처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또 드립니다. 어떤 거 드리냐면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 있죠? 이거와 같이 보시면 좋고, 또 읽어보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파일이고, 또 원하시면 이제 이거 다 읽어보시고 이제 다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또 파일 또 드릴 거예요. 이제 중급 또 상급 이렇게 파일 드릴 거니까 다 읽어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냅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도 중요하고 코인은 특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용어들도 다 알아야 돼요. 막 뭐 디파이니 뭐니 다 알고 가야 우리가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올라간다고 사고 내려간다고 팔고 이러면 우린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꼭 부자 되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 얼마 찍었습니까? 3,095원을 찍었고 저가는 3,002원입니다. 지금은 3,072원 0.52.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라인, 이 저항을 지금 뭐 재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보면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를 지금 찌르고 있죠. 이 부분을 찌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주말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눌렸다가 여기 거의 2달러를 또 내려오는 듯 싶었어요. 근데 여기를 또 지지받고 끌어올리면서 오늘 역시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여기에서 이제는 계속 올라주면서 여기를 찍고 올라가주고, 여기 또한 이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추세는 꺾이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는데,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면 좋아요. 이 지지 라인 12월부터 좀 보면 좋죠. 왜냐하면 12월을 자꾸 비교 왜 하냐? 이 12월 달에 정말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이 움직였죠. 뭐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했잖아요. 들쑥날쑥 할 때 이때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고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오면서 이 얘네들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내려고 했던 애들은 여기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 매집을 하고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이만큼 찍었죠. 그럼 얘네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 이렇게 끌어올려서 들어왔던 고래들, 이 폭발했을 때 어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이 단가를 유지한 채 매집을 잔뜩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내려올 때도 보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대금이 나왔습니까? 거래량 안 나왔죠. 거래량 안 나온 거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고래들도 이 이게 뭐 때문에 내렸어요? 관세잖아요. 관세에 대한 이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줄였어요. 거래 대금을 지금도 뭐 줄여 있죠.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을 확 줄여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리플이 12월 달까지 얼마씩 움직였어요? 거의 1조 이상이 움직였죠. 1조 이상이 움직였던 부분. 지금은 그거에는 뭐 반 이상 줄어든 움직임이 보여주니까 이 거래 대금은 확 줄은 거예요. 거래 대금을 확 줄였고 나서도 안 움직이고 있었다. 얘네들은 거래 대금만 줄였을 뿐이지 뭐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매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파란 건 뭐냐? 당연히 고래들은요 여기 살짝만 흔들어 줍니다. 그럼 어떤 물량이 나오냐면 개인들의 물량이 나와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개인들로 보면 좋습니다. 고래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요. 한 방에 확 올라가죠. 내려올 때도 이런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작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고래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매도 물량,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막 무지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쏟아져 나오고 이때 쏟아져 나오고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누가 다 가져갔다? 여기 있는 여기 손바뀜을 손을 바꿨던 블록들이 일어났던 이 여기의 고래들이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매집 단가 제가 꼭 말씀드리죠.
매집 단가는 3,000원입니다. 무조건 3,000원이에요. 이 3,000원은 무조건 지킵니다. 잘 보시면 이 3,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이 여기를 찍고 이 밑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요. 이거 여기 다시 끌어올리죠. 이 부분을 찍어 또 끌어올려요. 근데 끌어올릴 때 그냥 끌어올렸냐? 아니에요. 상승력을 보여줬죠. 이렇게 상승력을 이때는 이렇게 올렸고 이때도 이렇게 올렸고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였다. 자, 그럼 이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올라가려면 이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기술적 반등은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필요하죠.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뭐 때문에? 바로 트럼프 취임이에요. 빅 이벤트였죠. 트럼프의 취임. 트럼프로 취임하면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왔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자,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으로는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뭐예요? 트럼프가 비축 자산을 얘기했죠. 폭발했죠. 엄청난 폭발력. 거의 40%, 솔라나는 40% 이상 끌어올렸던 거. 리플은 이때 얼마 한 25%인가요? 30% 정도 올랐죠. 이 빚주산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내려온다 있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지 라인을 확인 안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러고 나서 다시 또 하방 압박을 받았다. 하방 압박은 관세로 인한 툭하면 관세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무조건 인터뷰나 무조건 기자회견할 때는 무조건 관세 얘기가 무조건 나왔어요. 이런 관세 때문에 한 번 얘기 한마디 할 때마다 떨어져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관세로 인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관세가 내려가면 왜 안 좋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잖아요. 관세가 자꾸 올라 이제 관세를 많이 붙이면 경기 침체 당연히 세금이 높아지니까 누가 이 수출하려고 합니까? 누가 수입하려고 해요? 안 하죠.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또 어떤 것에서 연결되냐? 바로 금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리랑 연결된다.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되겠느냐? 안 돼요. 오히려 인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동결로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것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금리가 인상이나 동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왜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지죠. 우리가 뭐 많은 분들 대출 일으키고 뭐 주담대도 하고 하죠. 다 하죠. 이런 부분에서 대출 일으키고 이자 올라가면 어때요? 힘들어지죠. 똑같아요.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이 투자하는 기업들도 기업들이나 기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고래라는 부르죠. 이 고래라는 세력. 이 고래라는 세력이 그럼 자기 자본들로만 움직일까? 그러지 않아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당연히 대출로 운영하죠. 대출로 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면 대출의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얘네들 뭐가 나와요?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나오면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눌려지고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다. 이 매도세가 나올까 봐. 근데 시장은 이때부터 관세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때부터 관세 얘기가 나왔고 이 관세한다는 폭탄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때가 바로 이렇게 보여야 좀 낫죠. 이때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세 폭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리고 이게 다 관세입니다. 관세로 인한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왔던 지금 이제 실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이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지금이 바닥점이다. 지금 이 바닥이다라고 말해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으니까 이제는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올라갈 타이밍 올라가야 될 이 기술적 반등에 플러스가 돼야지 더욱더 크게 올라가겠죠.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요. 이 가장 최근 뉴스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바로 소송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합의였는데 이 합의 발표 후에도 안 올라갔어요. 1% 올랐죠. 1%. 1%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관세가 그만큼 컸어요, 영향이. 그런데 또 이 합의의 내용도 뭐냐면 합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를 누가 했느냐죠. XRP만 했죠. 이 SEC 같은 입장이었던 같은 소송에 들어갔던 SEC는 아직도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우려를 더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합의한 게 맞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러면 이 소송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기 때문에 빨리 제가 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빨리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된다. 공식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이제는 이 시장의 모멘텀을 찾고 그리고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고 그러면 이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저점이라고 그랬죠. 지금이 바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바닥을 잡고 가셔야죠. 잡고 간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발표 후에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급등력을 보이고 폭발력이 그간 쌓여왔죠. 이 관세로 인한 부분 이렇게 내려왔던 이런 부분이 관세로 인한 뭐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터지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 비축 자산 터졌어요. 쭉 끌어올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쭉 내려왔어요. 그만큼 이런 일반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꾸준한 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은 이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한 이제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이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회사가 튼튼한지 보고 그리고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죠. 막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 들어가진 않아요. 왜 그렇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슈로 이거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고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금 보면 완벽한 저점을 형성했고 바닥을 형성했고 우리가 또 지지 라인을 이 3,000원대 이 지지 라인을 확인했어요. 3,000원대 여기 이게 2,900 얼마인데 이 라인은 2,900 얼마예요? 이게 2달러입니다. 2달러.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라인이 있어요. 이 검은 라인, 빨간 라인 말고 검은 라인. 검은 라인이 어떤 거냐면 이게 3달러입니다. 이 라인. 이게 3달러. 그리고 이게 2달러예요. 2달러. 그리고 이게 1달러입니다. 정말 마지막 지지 라인이죠. 이 라인. 제가 좀 손이 올라갔는데 1달러, 2달러, 3달러. 이게 심리적인 지지 라인. 이 2달러를 무조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예측 뉴스에서는 뭐 2달러도 깨진다. 1.9, 1.1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요.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매도를 유도합니다. 고래들은요. 얘네들은 모든 걸 다 섭렵을 해요. 뉴스 같은 것도 만들어냅니다. 뉴스도 이럴 것이다 하고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우리 시장은 흔들려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내려간다. 우리는 개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뉴스와 차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인 파일을 드린다는 게 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이 코인 파일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건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를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그냥 책으로 우리가 막 읽어서 공부하고 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될까? 아니에요. 우린 실전에 필요하죠. 실전. 실전에 돈을 따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또 제가 드리는 코인 파일도 받고 읽어보시면서 가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뭐 안 좋다는 뉴스 나오죠. 물론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 반응해요. 분명히 반응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래들이 막 매도했다 하죠. 고래들은요 살짝만 던져놓습니다. 살짝만 툭 던져놔도 이 개인들은 알아서 매도가 나와요. 고래들이 던졌다는 뉴스 하나에 고래들이 지갑으로 이동했다. 이거 하나에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이거 하나에 개인들은 매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게 고래고 여기엔 절대 속지 마셔라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바닥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뉴스를 좀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NLC가 뭐라고 합니까? XRP가 대대적인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 이 브래든 홍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고 XRP의 이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하면서 알트코인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거 알트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누가 이끈다? XRP가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 알트장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게시물에 보면 XRP가 대대적인 돌파를 앞두고 있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또 이런 놀라운 차트 구조가 근본적인 강점을 강조하고 또 이런 놀랍게도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레이더망에 잡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눌렸고 바닥을 다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는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 예측이 나왔고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여기에서 완벽한 지지만 받으면 끝납니다. 자 이런 기술적 구도가 이 노련한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또 광범위한 시장 논의가 아직 따라잡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 알트코인이 23년 종반 소송 후에 이 XRP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 랠리가 이후에 시작된 장기간 통합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 보이고 또 이 차트에서 XRP가 이 팽팽한 대칭 삼각형 패턴 내에서 1년에
더 높은 저점을 찍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본격적인 랠리가 펼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RSI 수치 그리고 MACD 바로 이게 이거죠. 디바이전스. 이 디바이전스와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좋은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 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저평가가 되고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설정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리플만큼 펀더멘털이 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위권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고 이 강력한 펀더멘털 또 탄력적인 가격 구조에도 불구하고 XRP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와 또 이더리움의 ETF 기대에 둘러싼 광범위한 이 자본을 여전히 가려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가려져 있는 XRP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또 XRP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만큼 올라갈지를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가려져 있어서 또 더군다나 이 역사적으로 이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랠리 이후에 관심이 옮겨갈 때 이제는 더욱더 크게 움직일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XRP가 조용히 기술적 성숙도 또 여기에 시장의 회전의 다음 단계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후보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낙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낙관적인 이 이벤트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이 시장 촉매제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바로 리플과 SEC의 법적 명확성을 진전시키고 이게 이제는 리플은 인정했고 SEC가 인정만 하면 끝나요. 공식적으로 인정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합의로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법으로서 묶을 게 없고 더군다나 이 RLS 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통합됐습니다. 이 통합된다는 얘기는 더욱더 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리플 페이먼트와 같이 움직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통합됐다는 얘기는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이 가치의 상승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많은 파트너십이 또 이것을 대변해 주죠. 많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지금 XR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규제가 서서히 명확시 되고 있죠. 여기에 또 빠르고 저렴한 결제 솔루션. 여기에 또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결제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누굴 염두에 두고 말할까? 트럼프도 인정했죠. 가장 좋은 코인이 엑셀표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트럼프가 인정하자마자 리플은 폭발하죠. 트럼프 말 한마디.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을 자동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트럼프도 말했고 여기에 뒤에는 누가 있다? XRP가 있는 거예요. XRP가 있고 여기에 또 이 법적으로 해결된다면 이 벌금 내잖아요.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벌금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축 자산으로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축 자산으로 간다면 당연히 그만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비축 자산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몇 배가 올라가야 되냐면 1000배가 올라간다 합니다. 근데 왜 1000배가 올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을 트럼프가 왜 추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왜 추진할까? 미국의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죠. 부채. 이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도 전략 준비금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금리도 인하해야 되는데 이 FOMC 바로 이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대통령이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이 관리를 금리 관리를 이렇게도 말하죠. 왜 금리에 신경을 쓸까? 금리 인하가 되면요. 7조 달러가 줄어들어요. 미국 빚이. 7조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금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죠. 이 파월한테. 그러면 부채가 얼마일까? 35조 달러입니다. 35조 원이 아니에요. 35조 달러. 미국의 부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조 달러 금리 인하를 해도 7조 달러밖에 안 주는데 여기에 그래서 관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관세. 이 세금을 걷어내서 이것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또 관세하게 된다. 트럼프가 얘기했죠. 관세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런 관세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내 땅도 넓고 여기서 해라." 그럼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압박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 "세금도 줄여 줄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 내에서 만들면 미국 내 일자리도 이 실업자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지금 하나 던져 놓고 한 몇 개를 먹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관세로 인해서도 무조건 이것은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35조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 코인들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 이 얘기가 지금 단가를 가져간다고 해서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리플을 낸다고 해도 1억 2,500만 달러죠, 벌금이. 이제 5천만 달러만 받기로 하고 7,500만 달러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7,500만 달러도 어떻게 한다? 기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총 토탈 1억 2,500만 달러 이것을 미국에 기부하게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빚주잖아 가는데 이것만 가져고 해서 이 35조 달러가 해결될까? 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요, 가치를. 그러면 이게 그래서 1,000배 간다. 지금 단가 3,000원 그러면 공세개만 붙이면 1,000배 되죠. 300만 원입니다. 1 XRP당 300만 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XRP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절대 흔들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후회하신다.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고 거의 다 왔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정보를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고 어느 구간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고요.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해요. 아니면 50만 원 투자할 거야. 근데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올인해 버린다. 어차피 올라간다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눠야 됩니다. 시드머니를 무조건 남겨 놔야 돼요. 아무리 적은 금액도 현금을 남겨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왜냐면 시장은요. 이렇게 안 갑니다. 항상 변동성을 이렇게 주면서 가요. 눌렸다가 이런 눌림목이 나오면서 갑니다. 눌리면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눌림목이 안 나오는 코인들은 이것은 불안합니다.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쭉 올라가면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가면 좋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시드머니와 현금갖고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져 놓고 올라가는 것들은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자산을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드머니 형고 됐어요. 그럼 눌림목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죠. 추가 매수하니까. 그리고 또 단가도 낮아져요. 뭐 시드머니 있다고 해서 막 마구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눌리고 완벽한 바닥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나온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고요.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어요.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시죠. 저점 매수는 꼭 해야 되고요. 고점 매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 사면 떨어진다. 내가 사면 왜 떨어지냐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그래요. 안 됩니다. 이걸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 고점은 뭐예요? 매도죠. 매도해야 됩니다. 높은 단가에 매도를 해야 되고 저점에서가 매수죠. 이것을 잡고 가야 돼요. 막 급하게 마음먹 들어갈 거야 하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지지라인 형성했을 때 이때 잡고 들어가야 수익이 나고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파일도 다 받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 됩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보여요. 파란색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이 정보도 뭐예요?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거 없죠.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무료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끝까지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불장이죠? 소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대로 영상이 안 가더라도 이 정보방에 제가 정보는 계속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자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